있으니까 연락각 간단히 정리해보죠. 자, 집중합시다. 까먹었어요. 연력학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였냐면 일하고 기체가 하는 일 이거 하고 앞에 있는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체가 한 일입니다. 기체가 한 일하고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 두 개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연력학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라고 했냐면 밀폐된 통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기체 입자를 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 개 기체 입자들이 있는데 이 기체 입자들이 각각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다라고 했었고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부피를 보면 알 수 있다. 부피가 늘어나면 기체가 한 일이 무조건 뭐가 된다? 양수값이 된다. 부피 변화가 없어. 온도가 올라가든 온도가 내려가든 열을 공급해주든 어떤 상관없이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러면 무조건 기체가 한 일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야. 부피가 축소됐다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 U로 이렇게 쓰고 기체 내부 에너지. 기체 내부 에너지는 결국은 기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해준 건데 어떤 에너지냐? 어떤 에너지죠? 기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다 더해준 거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 총합이죠. 근데 그 운동 에너지 총합은 결국 뭐에 비례한다?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물론 많아지죠. 근데 이제 온도의 절대 온도. 절대 온도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일정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일정하냐 증가했냐 그것만 알아보면 된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식을 세웠는데 그 에너지 보존식이 뭐냐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식입니다. 기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고 나머지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한다 라는 식입니다. 이게 연락각제 일곱식 식이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랑 이 식이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용이 되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샤를 법칙 줄여서 보샤 법칙 이렇게 하기도 했었던 거 그거를 사용할 겁니다. 화학 시간에 보일샤 법칙을 했죠. 이 부분은 이 연력학 부분은 거의 물리라기보다는 화학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이 기체 운동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고 화학 시간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화학 시간에 보일샤르 법칙을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 보일샤르 법칙을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보일샤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샤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 자, 지혁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온도와 압력이 이거를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 T분의 PV는 일정.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한다. 보샤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 합쳐서 보샤 법칙이라고. 봐봐. 이 식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이거 두 개 곱한 게 일정하려면 이거 두 개가 무슨 관계해야 돼?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이걸 무슨 법칙을 한다? 보일 법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것분의 이게 일정하려면 이 두 개가 무슨 관계해야 돼?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걸 무슨 법칙을 한다? 샤를 법칙이 한다. 샤를 법칙을 한다. 중요한 거는 이 온도가 무슨 온도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절대 온도를 해줘야 된다. 100도에서 200도, 온도가 두 배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도씨에서 200도씨. 절대 온도로 몇 켈빈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명심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잠깐만 이거를 프린트 답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할까요? 그게 낫겠죠?
안 푼 사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프린트를 못 받아서 안 푼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사람 빼고는 다 풀어왔죠? 자, 싸움부터 천장부터.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 천장 배를 설는 거야. 자, 1번에 4번, 오 맞았다. 2번에 1번, 오 맞았다. 3번에 5번, 오 이거 영화 반다 쓰지 말라고. 4번에 4번, 오 맞았다. 5번에 5번, 오 다 맞았다. 맞았어. 6번에 1번, 아 틀렸다. 네? 1번이라고요? 1번, 4번인데요? 플러스 7번에 1번, 아나 1번 썼어 1번. 8번에 2번, 2번 쓰려고 했어. 9번에 2번, 이건 맞았다. 재영이 다 틀린데. 10번에 4번, 아 거의 비슷해. 11번에 3번, 12번 혹시 푼 사람 있습니까? 어떤 예, juk 벌써. V제로. 좀 찍었는데요. 루트 G V제. 땡, 틀렸습니다. Q는 V제. 풀어줄게요. 아니 이거 뭐라고 U0를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몇 U0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루터 U 제로. 루트 U0 틀렸습니다. 이따가 한번 풀어봅시다. 제일 마지막 U0. 문제는. 정답이 뭐예요? 유제로 제곱. 저는 알려주면 안 되지. 자, 뭐예요? 말표현 아 적어주세요. 거의 설마 M셋인데 M넷. 설마 멘토스? 좋아, 멘토스. 왜 문제가 자, 뭐예요? 설명이 안 돼. 막 찍으면 안 되고. 자, 거의 그냥 여기서 M넷인데. 질문을 안 되지. 받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테스트 볼 때 5문제밖에 안 봅니다. 근데 이것들과 똑같은 문제니까 지금 설명을 집중해 잘 들어보세요.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몇 개를 5개 먹었어. 나 얘들도 뺐었는데. 질문 없습니까? 바로 테스트 하면 될까요? 나 의정이 됐어. 전보다 질문. 여자애들. 하이탑 여기서 질문 없나요? 지화. 내가 정리했잖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알려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일 마지막 거를 자 풀어서 지금 풀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거 세이 방금 설명한 거 있잖아. 이 원리 연락한치 7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제일 마지막 거를 제일 먼저 푸는 사람 마찬가지 멘토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O V제로. 한 명당 한 번 기회 있고 지금 제역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뭐라고? O V제로. U제로죠? 네. 틀렸습니다. 하나 너무하게 나 데이터 어차피 루트. 주말 데이터. 자 잠깐 하지 말고 조용히 해주세요. 루토. 진짜 이렇게 있어? 반다 쓰지 마세요. 재영이가 1층을 핸드폰 집어넣어. 핸드폰 집어넣어. 네. 단열 과정이 그룹을 이용하는 건가요?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이걸 활용해 줘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을 A와 B로 나눠서 생각하고 A도 지금 단열됐고 B도 단열됐다. A와 B가 별도로 단열된 상태라는 거고 A에 Q라는 열량을 공급해 줬죠. 힌트를 주면 A에 대해서 연락가치 1법칙 식을 세우고 B에 대해서 연락가치 1법칙 식을 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어디 문제예요? 뭐 문제야 뭐 어디든 모든 출판사 엄청 많죠. 재영아 뭐해? 재영아 네. 설명해야 돼. 답만 맞춰서 안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말로 설명해야 생 인정을 해주는 거야. 없대. 뒤에도 구멍. 대량이 더 있네. 루토예요? 내부 에너지. A와 B가 지금 전체 단열된 막에 쌓여 있고 이 피스톤도 단열된 상태다. 그런데 A에 Q를 공급했다는 거야. A에 대해서 연락가치 1법칙 식을 세워봅시다. Q라는 열량을 받았어. 그죠? 그리고 열량을 공급했더니 여기 단열 상태인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놈이 이렇게 이동해 갔다는 거야. 이렇게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면
A 기체는 팽창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야, 똑바로 앉아. 팽창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플러스 일을 했네. 일을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늘어났어.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걸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열량 부피에서 부피가 늘어난 온도가 증가해서 부피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내부의 증가량이 얼마냐? 맨 처음에 A는 U0였고 B도 마찬가지로 U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했어. 얼마로? 이건 2U0로 바뀌었고 이거는 3U0로 바뀌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델타 U가 얼마가 되냐면 A에 대해서 델타 U는 U0가 되겠죠. 이게 A에 대한 식 딱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B에 대한 식을 보면 B는 지금 이 피스톤이 단열 상태야. 단열 상태니까 열을 어떻게든 열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단열 과정이죠, B는. 그러니까 공급한 열량이 제로가 됩니다. 기체가 받는 열량이 제로가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내부의 변화량이 2U0네요. 2U0가 되고 이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A가 일을 했으면 B 입장에서는 두 개가 압력이 똑같고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거리가 같기 때문에 B는 반대로 바깥쪽 방향으로 기체는 힘을 가하고 있는데 그 이동 방향 반대 방향 이동했으니까 1의 크기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이게 제로인데 이게 플러스 값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식 두 개가 나왔어. 연립하면 끝이죠. 연립하면 저게 왜 제로? 어디 그 B식에서 내가 딱 줘. B식 이게 왜 제로냐고? 자, B 기체만 보는 거야. B 기체만 보면 단열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피스톤도 단열 상태야. 그러니까 열을 A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줬다고 열량을 공급해줬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B는 열량을 공급해줬다고 그런 말이 없고 이렇게 뭐 열이 이동하려면 이게 단열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데 열이 이동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B 기체는 단열 변화 과정이죠. 단열 과정이. 그러니까 B 기체에 대한 열량가치 일법 지식은 이게 제로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수축이 됐고 온도가 증가했다. 수축이 됐고 온도가 증가했다. 열의 출입은 없다. 이거를 연립시켜주면 Q는 3U0가 되고 규혁이가 잘 찍어서 맞췄네요. 진짜 저도 풀었어요. 아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뭐라요? 너희들 이 프린트에서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서 하이탑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탑 질문 5번이요. 몇 페이지죠? 124요. 124페이지에 5번. 이 5번 쉽지 않은데. 자, 5번 복잡하죠? 자, 프린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죠? 교재 문제는 다 가지고 있죠? 자, 5번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엄청 복잡한데, 한번. 몇 페이지라고요? 몇 페이지라고요? 124페이지에 5번. 자, 그림같이 하나의 피스톤으로 연결된 이 색칠된 거 이게 고정된 장치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동일한 용기, A와 B가 동일한 용기고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넣어줬다. 가만히 놔뒀다. 양쪽의 처음 온도 이게 T0, 그 다음에 압력 P0, 그 다음에 부피는 V0.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T0, P0, V0였다. A의 온도는 그대로 T0로 유지하면서 B의 온도를 T로 상승시켰다. 이 T0를 뭘로 바뀌었냐? T로 바뀌어줬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를 이제 온도를 올려줬다는 얘기죠. 열량을 공급해줬겠죠. 이거는 연력학체 일법칙식이 아니라 그냥 그 보일샤르 법칙만으로 풀 수가 있는 건데, 보일샤르 법칙이 뭐라고 했었죠? T분의 PV는 일정하다 이런 식이라고 했죠. A에 대해서 저식을 쓰고 B에 대해서 저식을 써서 연립해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건데요. 자, B에다가 열량을 공급해주면 연놈의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할 거야. 압력이 증가해서 이쪽으로 밀겠죠?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만큼 이동했다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연놈은 이만큼 이동해서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겠죠. B의 부피는 증가할 테고 A 부피는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였는데 나중에 변화된 상태에서 여기 B의 온도를 T로 바꿔준 다음에 압력을 P라고 해보자. 그러면 A 압력도 어떻게 되냐?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겠죠. 움직일 거야. 이쪽에 온도가 올라가서 압력이 증가하면 이렇게 이동이 가서 계속 이동이 가지 않고 이놈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다시 또 증가해서 양쪽 압력이 같아져서 평형을 유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된 상태 뒤에 압력을 P라고 하면 B의 압력을 P라고 하면 A도 압력은 P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이동한 만큼 A가 수축한 부피만큼 B의 부피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변화된 부피를 갖다가 델타 V라고 해보면 A는 나중에 V0 마이너스 델타 V가 될 테고 B의 부피는 V0 플러스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A의 온도는 그대로 T0로 유지했다라고 문제 그랬습니다. 그럼 다 나왔네요. 자, A에 대해서 저 T분의 PV 값이 일정하고 B에 대해서 T분의 PV가 일정하다라는 식을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문제에서 A 압력이고 B 압력이고 P죠. 이 P를 뭘 이용해서 표현해라? T0, P0, T를 이용해서 표현해야지. 우선은 저 보일샤르 법칙, A에 대한 보일샤르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T0분의 P0, V0는 T0 똑같다 그랬잖아요. 온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으니까 T0분의 P 곱하기 V0 마이너스 이걸 그냥 V 프라임으로 바뀌었다고 해볼까요? 이 전체를 안 되네. V 프라임으로 바뀌면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거를 VA로 바뀌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요거를 VB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거 두 개 더한 값 맨 처음에 V0 플러스 V0가 전체 여기에 부피 더한 거였잖아요. 그거나 이놈 이동해 갔을 때 VA랑 VB를 더한 거랑 똑같겠죠. VA 플러스 VB랑 똑같겠죠. 즉 2V0는 VA 플러스 VB라고 쓸 수 있겠죠. 이 관계식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식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VA라고 하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B에 대한 것도 결국 처음에는 이거는 똑같고요. 이거는 T분의 P V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문제에서 P를 구하라고 했죠? P를 구하라고 했고 A 압력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P를 구하면 됩니다.
연립해주세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3개씩 있어. 자,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편리할까요? 연립해요. 어떻게 연립해줄까? 한 사람이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막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막 헷갈리니까. 그냥 선생님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었어. 야, 여기서 식 하나 쓸까요? P0, 뭐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 PVA. 근데 그럼 P를 구하라는 거죠. P는 VA 분의 P0, V0라는 거지. 근데 VA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A는 BV0 마이너스 V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걸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VB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VB는 T0분의 P0 V0잖아요. 그러면 VB는 이렇게 대입법을 쓰다 보면 계속 순환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할까? VB는 P분의 T 곱하기 T0분의 P0 V0 여기다 집어넣으면 엄청 복잡한 EV0 마이너스 T0 P0 V0 여기에다가 자 여기는 P에다가 요거를 괜히 분모를 바꿔줬네. 여기에다가 P 곱하기 VA는 요거잖아요. 2V0 마이너스 P T0분의 P0 V0 이거는 P0 V0 자 곱해주면 P 2PV0 마이너스 T0분의 P0V0는 P0V0 이제로 뭐 이상한가요? 맞지? 이것만 그냥 곱해준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P를 구하는 거 목적이거든. 이 V0P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 제로가 다 지워져. V0를 진짜 지워도 됐겠다. 지울까요? V0를 지우고 그러면 P0를 묶어줄 수 있죠. P0를 묶어주면 1 플러스 T0분의 P0인가요? 아니 T P0 묶어줄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P는 우선 이거를 통분해 보면 T0분의 T0 플러스 T니까 T0분의 P0 T0 플러스 P0 T 오 맞아요. 그 다음에 P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다. 2분의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 전개 과정은 대가리 들어 대가리 들어 이 유도 과정은 많이 시험에 나와요. 연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가 물리냐면 자 여기에서 보일-샤를 법칙식을 하나 써준 거. 그 다음에 B에서 보일-샤를 법칙식을 하나 써준 거. 그 다음에 이 구조에 따라서 이 구조 때문에 이동하더라도 A랑 B의 부피를 더한 거는 항상 일정한 거. 그 세 개의 식을 세우는 게 물리고 나머지는 이걸 연립하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이제 연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린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식을 세운 다음에도.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예준이 질문해놓고 자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여기 너무 더워요. 맞아요. 더워?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왜 더워? 에어컨 틀어줘. 아니 그러면 담배 냄새 올라오고. 자, 이번에 1번 질문. 9번의 1번을 봅시다. 9번의 1번. 선생님, 화장실로 갔다 오세요. 자, 일정량의 9번을 봅시다. 이 연력학에서 항상 나오는 게 PV도잖아요. 압력, 부피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순환을 했다. 제가 하는 P 델타 V 아니고 그렇죠. P 델타 V가 기체가 한 일, W가 되죠. 자, 이 PV에 대해서 넓이가 기체가 한 일이죠. 먼저 1번을 봅시다. C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량은 B에서 C에서 운동량도 P로 쓰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압력이고 운동량도 P로 표현하죠. C에서의 운동량과 D에서의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운동량을 구하라고 했으면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속력을 알아야 되겠지. 속력을 알려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유추하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결국 무엇에 비례하냐? 내부 에너지 비례하고 내부 에너지는 결국 또 온도에 비례한다. 결국은 운동량을 구하라는 문제는 여기서 뭘 먼저 구해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유추할 수 있냐면 C에서의 온도와 C와 B인가요? C와 B에서의 온도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온도를 구해봅시다. 다시 한번 또 이 식을 쓰는 거예요. T분의 PV는 1점. 보일샤를 법칙. 자, B하고 C는 압력이 똑같죠? 압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C의 부피가 4배야. B에 비해서 C의 부피가 4배야. 부피가 4배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몇 배가 될까? 4배가 되겠죠. 이 PV도를 볼 때 너희들 쉽게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보는 방법은 가상의 등원 곡선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지.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할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B보다 C가 온도가 높습니다. 몇 배 높냐? PV도 이 보일쉘 법칙을 생각해보면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온도가 지금 부피가 C가 4배니까 절대 온도가 C가 4배라는 거야. 자, B에 비해서 C의 온도가 4배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가 되겠죠.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가 되겠죠. 그러면 속력은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되지. 속력이 2배가 되면 속력의 제곱해서 4배가 되니까. 그래서 이 B 지점에 있는 입자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C 지점에서는 2V라는 거야. 그럼 운동량은 몇 배가 될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배가 되겠지. 속도에 비례해서. 그래서 C에서는 B의 운동량이 2배다라고 하면 된다.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한 번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인가? 2번은 2번 됐죠? 넓고 하면 되죠? 그죠? 다음 질문 있습니까? 10번이요. 10번. 이것도 PV 그래프죠. PV 그래프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A와 B에서의 온도는 같다. T분의 PV는 일정. 보일샤를 법칙.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같으면 온도도 같다라는 거야. 자, A 지점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하고 B 지점의 온도와 압력을 곱한 부피 압력을 곱한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온도는 같죠. A,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되냐? A, B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이 그래프 아래 넓이니까 이 전체 넓이를 보여주면 됩니다. 사다리권 넓이를 다 보여주면 됩니다. 150 맞죠? 네.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C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같다. 여기에서는 이제 비로소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연력학적 1법칙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디귿법을 구할 때는. 자,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BC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차근차근 써봅시다. 처음에는 B에서 C로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BC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글자로. 단열 수축. 단열 수축 아닙니다. 등온수. 등압 수축. 압력이 일정하잖아. 등압 수축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축되는 과정입니다. BC 과정은. 자, 등압 수축인데 이 과정에서 Q 델타 U W를 파악해 봅시다. Q 델타 U 플러스 W를 파악해 보면 자, W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음수.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1. 계산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인데 10의 5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00이네. 그죠? 마이너스 100줄입니다. 아까 이 전체 넓이가 이 사다리꼴 전체 넓이가 150이었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3개가 150이니까 이 2개 나오는 거니까 100이죠.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감소량.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온도에서 C의 온도까지 감소되는 양이 바로 감소량이 되겠죠. 내부 에너지 줄어들었습니다. 온도가 내렸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U0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Q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U0 마이너스 100만큼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방출한 열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갈 때를 보자. C에서 A로 갈 때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네 글자로. 등적. 등적. 그쵸. 등적 팽창. 등적인데 팽창이 두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등적 변화를 하면 되겠다. 등적인 상태에서 압력만 올라갔으니까 그냥